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라기보다는 일단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죠. 자, 그런데 자, 역대 최장 13주 연속 동결.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그동안 올렸다가 계속 동결.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내릴 이유가 없죠. 이제 물론 이제 토를 좀 달았어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자, 그 집값 불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고 하고 10월 달 정도에는 좀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때는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그 차이지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수가 침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쓸 돈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이자로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채가, 가계부채가 1900조야.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이자를 우리가 벌어서 이자 내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죠?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내수가 살겠죠.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0.25% 금리 인하를 했을 때 20조 내지 30조가 절약된 이자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20조 30조가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수가 살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내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교체하기가 쉽잖아요.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집을 기존에 산 사람도 있고, 그죠? 지금 사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금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상가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산업센터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기업들의 금리를 낮춰줘야 기업들이 살 수 있잖아요. 특히 건설사들. 그죠? 지금 건설사들 회사 차별해가지고 고금리에 호덕호덕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망했다, 지금 간신히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 인하할 계획은 없고 어쩌고 떠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금리 인하는,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자, 우리도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조치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가산 금리를 올리고, 그죠? 전세자금 대출을 또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제 이런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참 읽고서 이 내용을 좀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저도 한참을 좀 이 독해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된다. 신한은행 이런 모기지가 같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집을 샀어. 사자마자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샀는데 잔금을 전세를 치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갭 투자잖아요. 그죠? 샀는데 전세를 잔금으로 치러. 그런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 대출을 안 해주겠다.
제가 한참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이 그냥 팔면 그만이지만 내가 잔금이 없어. 그리고 전세로 메꾸겠다 이거야. 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신축에서 일어나겠죠. 이거 이렇게 되면 신축에서 대란이 일어나겠네. 그죠? 자,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 신축을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만 치렀어. 그리고 나는 뭐 잔금을 조금 계약금 치르고 잔금을 조금 치르고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 돈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거야. 잔금을 치르는 거지. 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게 안 된다. 자, 이거 그러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구축에서는 별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별로 뭐 효과가 없겠다 이 대책이.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약발이 좀 먹을 수 있냐면 신축에서 약발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 시장이 조금 요즘 분양권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신축 때문에 신축과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야 돼. 보통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또는 두 바퀴 돌리고 오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파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양권 상태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권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분양권이 쏟아져 나오겠죠. 왜냐면 등기를 못 치는 거야. 그러면 실입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실입주. 물론 뭐 능력 있으면 실입주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뭐 한 주택 정도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투기로 세 채, 네 채 산 사람들은 실입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뭐 자기가 입주하면 큰 아파트니까 입주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좀 모면할 수 있지만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데나 지방의 아파트는 타격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 이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8%, 12% 부과해도 갭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명의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그냥 막 갖다가 붙이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정부는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신한은행이 그렇다는 건지 전체가 그렇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 신한은행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런 게 확산되면 이제는 뭐랄까요? 등기를 신축 분양권 상태에서 등기를 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확산된다면. 물론 이제 신한은행에서만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토론에서 받으면 되니까.